네, 안녕하세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이사 이병주 남한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병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척추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제목도 거창하게 인간은 두 발로 걷게 되었지만은 퇴행성 척추 질환을 얻었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환자 진료를 보면서 허리 척추 질환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현대사회에 오면서 잘못된 자세, 오래 앉아있는 습관, 허리를 쓰는 작업이나 일을 하면서 척추의 퇴행이 가속화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진료 보면서 고민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화론적 관점, 어렵긴 한데요. 과연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먼 옛날 지구 생명체의 모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무척추 동물이랑 척추 동물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를 기준으로 동물의 계통을 나누는 것을 보면은 척추의 진화가 굉장히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기 척추 동물은 이 무항류라해서 턱이 없는 동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척추 형태를 명확하게 가지기 전인 초기 척추 형태를 갖고 있고, 척추가 하나의 바의 형태로 돼 있어요. 하나의 기둥 형태로. 그래서 이때는 척추의 기능이 미미하고 아무래도 턱이 없기 때문에 흡판 형태로 사냥을 해야 되고, 단단한 척추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턱이 없는 무학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턱이 없는 동물이 있었으면 또 턱이 있는 동물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턱의 발생이 척추의 확고한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턱을 가진 어류들이 이렇게 생성되게 돼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생명체를 사냥한다든지 더 많은 생명체를 확실하게 사냥하기 위해서는 이 턱과 이빨이 딱 필요했죠. 이 턱이 발달하면서 확고한 몸의 기둥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결국 척추의 발달을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돌밀도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척추가 연골 또는 간간히 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물에 살다가 이제 물을 떠나서 육지로 슬슬 나오는 동물들도 이제 생겨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봉기라고 한 4억 1천만 년 전, 3억 1천만 년 전에 도룡뇽 같이 생긴 것들이 이제 육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가미 지느러미 갖고 있는 물고기와 이 네발 동물 중간 형태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두 쌍의 이제 지느러미가 밖의 움직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리로 이제 진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리가 어깨와 골반을 통해서 척추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육지의 생활은 물속이랑 다르게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척추가 아까 연골 형태라고 그랬는데 점점 뼈의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네발 동물들이 척추 골밀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척추의 역할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육지 환경에서 더욱더 적응하는 많은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인간의 두발 보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제 영장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인원을 거쳐서 인간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수목에서. 그러면서 이제 땅으로 나오게 돼요. 나무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동 시에 이 네 발로 이동하는 것보다 두 발로 이동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는 거예요. 또한 이동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결국 두 발로 걷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서 두 팔로 나무 가지를 잡으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그래서 두 팔을 들다 보니 두 발로 걷게 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네 발 보행 동물들과 조금 다르게 척추 구조가 이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네 발로 보행하는 동물들은 이렇게 이제 척추가 지표면에 수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척추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양과 인간의 디스크 압력을 비교해 보았더니 양은 50에서 130N인 반면에 인간은 400에서 600N 정도가 돼요. 네발 동물과 인간은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침팬치랑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들과 인간의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영장류들은 주로 이제 수목, 나무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발로 서는 자세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선은 저기 그 침팬치예요. 보면은 골반이 우선 길어요. 그리고 척추의 배열이 그냥 C자 커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S자 커브가 이제 인간의 커브인데 C자 커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골반 앞쪽으로 돼 있고 몸이 앞쪽으로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골반 각도도 낮아서 두 발로 걷는 것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오직 이 짧은 거리만 두 발로 걷게 되겠어요. 그래서 팔과 손의 여유가 인간에 비해서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고등된 유인원을 보면 인간으로 발달할수록 점점 골반 입사각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각도가 골반 입사각이에요. 그래서 고등 유인원은 이 각도가 22도인데 오스트랄피테쿠스는 43도, 인간은 54도예요. 그리고 인간의 출산 시 인간의 머리가 크단 말이에요. 네. 저게 이제 머리가 이제 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골반 입사각이 커야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직립보행의 적응력과 상가적인 요에 의해서 차이가 났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제 직립보행을 잘 하도록 우리 몸은 이제 진화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우리는 허리 척추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굉장히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학계에서는 흔히 인간의 허리 척추를 진화론적 약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직립보행을 위해서 요추 전만을 성립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요추의 퇴행성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그 동물원 우리에 갇힌 유인원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야생에선 발견되지 않는데 흥미롭게도 동물원 우리에 갇힌 유인원은 야생의 유인원에 비해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또한 야생에 있는 것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간 척추 혜택의 발생은 인간의 지내 형태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서 오래 앉는다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원래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또 척추퇴행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죠. 결국 척추 형태가 다른 이제 이런 영장류나 유인원들, 네. 아니 원숭이 같은 이런 이제 생명체도 인간과 비슷한 생활을 한다던가 네. 오래 앉아 있는다던가 이런 후천적인 변화가 동반되게 되면 생길 수 인간이 있다는 가지는 척추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네. 어렵지만 참 되게 유익했고 좋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인터넷상에 많이 돌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답변이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 및 여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진화론적으로 요구되는 요추 전만각의 부족으로 인한 디스크 압력 증가,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유전적인 결손, 거기에다가 환경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 뭐 척추 안 좋은 자세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한 2, 3번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러면 디스크 퇴행을 줄이는 방법이고 특히 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머리를 뭐 숙여갖고 머리를 감는다든지 이런 자세는 좀 피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으로 척추 질환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척추TV가, 국민의 척추 건강은 척추신경외과가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